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국민들이 미래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천재 언어에는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이른바 비꼬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들려드릴 이 발언이 이해하기 어려우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민주당에서 카톡을 검열하겠다라는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개설을 했고요. 물론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엄정히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문제들까지도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카톡 검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당신들 보고 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카톡 검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 이게 SNS 규제처럼 또 국민을 또 속이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중첩합니다. 거짓말은요 사망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가만 계시면 안 되죠. 거짓말은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학자가 필요하네요. 여러 번. 거짓말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전용기 의원과 양문석 의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카톡도 일반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수 있다 단호하게라고 하자 카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신동우 의원이 지적을 하자 양문석 의원이 이에 반박하면서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김용태 의원님 무슨 뜻일까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말씀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약간 그 말씀 이제 정치적인 거겠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최근에서 지금 계엄 이후에 보여준 행태들이 감시 사회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로 가짜 뉴스의 판단 기준이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국민 중 어떤 분은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내란 선정 선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그분들을 계속 압박하고 고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은 2030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우려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다 여론조사로 다 표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나아가서 지금 이 여론조사까지 지금 민주당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론조사도 검열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또 우려까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발언을 하실 때 여론조사를 수용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탄핵,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라고 지금도 최생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양문석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자중하시고 반성하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최민희 의원이 천재 언어는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글쎄요,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지현 혹시 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짓말, 즉 이제 거짓말이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이제 사망이나 범죄 행위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가짜 행위를 퍼나른 행위는 위험하다. 특히 국민의힘, 저는 방송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우리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당인 것 같은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듭니다. 사실은 김용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의사표현에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개인의 의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카톡을 검열합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양문석 의원이 거짓말을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비판을 하는데 카톡 검열 그러면 거꾸로 국민의힘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할 조사권이란 힘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사망을 낳는다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망을 낳는다 범죄 행위다라는 것이죠. 범죄 행위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 그 실질적으로 모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을 낳는 경우도 종종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판을 하더라도 가도와 거짓말은 범죄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양문석 의원의 사망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양문석 의원의 제가 개인적인 성정을 좀 아는 상황에서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아마 머리에 떠올린 것 같아요. 사실 요 발언 이후에 민영배 의원이 그건 성서를 인용한 것 같다라고 하긴 했어요. 제가 뭐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석해서 사망을 낳는다. 죄 싹슨 사망이요. 네, 뭐 예. 이런 이제 성경을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고 신동욱 의원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신동욱 의원이 제안한 게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파출소를 세워가지고 카톡까지 검열하려는 우려가 있다. 뭐 신동욱 의원은 잘 아시지만 점잖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당신 우리가 어떻게 카톡을 검열할 수 있어요? 당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죽게 돼 있어라고 이 이야기를 논리적 비약을 쫙 한 거거든요. 저는 양문석 의원의 그 굉장히 그 격렬한 성정, 그다음에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성정 이런 거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양문석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는 또 다 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 횡사시키고 횡재해서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공개적인 국회 자리에서 상대당 의원이 카톡 검열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점잖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거짓말하니까 죽게 돼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만을 하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떨어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